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최소한 930억 광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거리조차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 불과하죠. 칠흑처럼 어두운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공간 속에는 그 별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미지의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 본능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곳에는 은하도 있고 별도 있고 블랙홀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무한한 세계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건 바로 우리의 발밑, 발끝 바로 아래에 존재하며 한 줄기 풀잎에도 한 방울의 물에도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섬유 하나하나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면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원래 크기의 1000분의 1로 그리고 다시 또 1000분의 1로 계속해서 줄어들어 갑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죠.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보던 익숙한 것들이 전혀 믿기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풀숲은 마치 거대한 나무들이 가득한 밀림처럼 보이고 꿀벌은 살아 움직이는 헬리콥터처럼 느껴지며 물방울 하나는 수십억 개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대양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이 여행은 우주가 위로만 무한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도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미시적인 세계 속에야말로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미시의 우주로 떠나볼까요? 곤충과 풀숲의 세계. 찰칵! 여러분의 몸이 1000분의 1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키는 겨우 2mm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심코 손에서 털어냈던 모래 한 알 크기라는 뜻이죠. 늘 익숙했던 그 동네 공원이 눈 깜짝할 사이 완전히 낯선 세계로 변해버렸습니다. 날카롭게 뻗은 풀잎들이 거대한 녹색 조각상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네요. 그저 작은 잔디밭이었던 곳은 지금은 울창한 거목들로 뒤덮인 밀림처럼 변했죠. 이 풀밭 위를 걷는 일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본 공룡의 공포 기억나시죠? 지금 여러분은 딱 그 공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액션이 시작됩니다. 어라? 저거 뭐가 기어다니는 거죠? 끝도 없이 벌어진 입을 가지고 미끈거리는 몸을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마치 이 땅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요, 바로 지렁이죠. 살아있는 굴착기처럼 몸을 흙 속에 비틀어 넣으며 흙 조각을 들이마시고 축축하고 어두운 굴을 뒤에 남기고 가죠. 혹시 이 지렁이 낚시에 쓰이느라 잔혹하게 바늘에 꿰었던 동료들의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허겁지겁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그림자가 머리 위로 드리워지는데요. 한 마리 나비가 풀잎 위에 내려앉아 잠깐 쉬려는 참이었죠. 적어도 당장 위험해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만약 그 나방이 동물이나 사람의 피부를 찔러서 피를 빠는 흡혈나방 칼립트라 탈릭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다가 그 나방의 입부분은 지금의 여러분 몸보다 훨씬 더 길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옆을 거대한 풀잎을 짓밟으며 뭔가 커다란 존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저건 뭐였을까요? 방금 여러분을 짓밟을 뻔했던 그 존재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나운 포식자,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도망치는 일조차 너무나 힘겹습니다. 마치 젤리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제대로 뛸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몸이 1000분의 1 크기로 줄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무게는 무려 10억 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공기 분자들이 부딪히는 충격조차 지금의 여러분에겐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공기가 마치 진득진득한 젤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꿀벌이나 모기, 파리 같은 곤충들이 하늘을 활공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들의 날개는 마치 물속에서 노를 젓듯이 작동해서 밀고 나아가며 반작용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젤리 같은 공기를 뚫고 어두운 무언가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은 이거였죠. 바람도 먼지도 작아지는 것도 이건 정말 최악이야. 물방울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들의 세계. 다행히도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몸은 다시 한번 쭉쭉 줄어들고 또다시 1000분의 1 크기로 작아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장균만한 크기가 되었어요. 그래요, 바로 그 몸이 아플 때의 원인이 되는 그 대장균입니다. 작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은 또다시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이론상으로는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 수십 미터쯤 되는 풀밭은 모래알 입장에선 수십 킬로미터에 해당하고 지금 대장균 크기가 된 여러분에겐 그 자체가 하나의 행성처럼 느껴질 겁니다. 대장균이 되는 건 좀 꺼려지시나요? 왠지 이름이 듣기 거북하세요? 그럼 살모넬라균은 어떠신가요? 역시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 이번엔 클렙시엘라균은 어떠세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낭만적인 분위기도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녀석도 역시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입니다. 그 외에도 탄저균이나 이질을 일으키는 이질균도 이 근방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매독의 원인이 되는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세균입니다. 생김새만 보면 값비싼 금속인 팔라듐처럼 생겼고 싸구려 고철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면 중세의 서사시에 나오는 십자군의 성스러운 기사 팔라딘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매독을 유발하는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장균인 채로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죠. 자, 다시 이 신기한 새 세계로 이야기를 돌려볼까요? 여기선 풀잎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는 마치 도시 하나처럼 느껴지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세균들입니다. 마치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사는 현대 대도시 같죠? 여기엔 정말 온갖 존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사실 앞에서 그 주민들 중 일부를 이미 소개해드렸죠. 어느 쪽이냐 하면 여긴 일종의 소수민족 지구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른 강줄기처럼 사방으로 뻗어있는 골짜기와 능선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표면이 매끈해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투명한 집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는데요. 바로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층층이 쌓인 건물만큼이나 커다랗고 유리처럼 단단한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문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죠. 그게 바로 기공입니다. 이건 마치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거대한 입처럼 생긴 열린 구멍인데요. 그리고 다시금 세상은 여러분 눈에 희미하고 어둡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나방 한 마리가 풀숲 위를 여전히 날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그 나방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긴 입으로 여러분을 찌르거나 짓누르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의 여러분에게 그 나방은 높은 곳에서 아득히 솟아있는 어둡고 웅장한 존재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방의 몸엔 지금의 여러분 수백 명쯤은 넉넉히 숨어들 수 있을 만큼 깊고 큰 틈과 구멍들이 숱하게 존재하죠. 이제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하나의 형태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에겐 인간이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고 손이 닿지 않는 아득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인간에게 있어 소행성 같은 느낌이랄까요? 요컨대 너무 작아지면 위험하지만 정말 작아지면 의외로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도하는 찰나 마치 액체 수지처럼 끈적한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감싸기 시작하는데요. 다행히도 그다지 뜨겁진 않네요. 그리고 이 끈적한 안쪽은 그야말로 하나의 동물원입니다. 이동식 서커스 천막 같기도 하죠. 원래 이건 인간에게는 그저 평범한 빗방울 한 방울일 뿐인데요. 여러분도 분명 그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작은 물방울 안에선 곧 대혼란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한 방울의 비가 악몽 같은 동물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위를 가시가 돋친 둥근 구체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건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그 틈을 요리조리 뒤틀리며 움직이는 바퀴처럼 보이는 물체는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이고요. 그 옆에는 기름처럼 반짝이는 해파리 비슷한 이상한 생물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거대한 박테리오파지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끈적하고 어두운 액체 속에서 길고 요동치는 괴물이 튀어나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예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마치 돌연변이 지렁이처럼 눈앞에 있는 모든 걸 부수며 맹렬히 돌진해 옵니다. 몸을 피하려다 보니 이번엔 또 다른 괴물과 부딪히게 됩니다. 가시로 덮인 길쭉한 총알처럼 생긴 녀석이죠. 이건 바로 광견병 바이러스인데요. 이 미시세계의 서커스에는 관객도 없고 재주 부리는 광대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마주치는 존재들은 전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 뿐이에요. 가능한 한 빨리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분자의 지옥. 찰칵.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며 또다시 1000분의 1로 작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2나노미터, 즉 5억분의 1미터보다도 작은 분자 수준의 크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봐오던 모든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이러스들의 동물원처럼 보였던 그 물방울이 지금은 마치 하나의 달처럼 보이거든요. 물방울이 머물던 풀잎의 표면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소행성대처럼 보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그 공원은 이제 여러분에게는 태양계만큼이나 거대한 세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의 세계에는 틈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공간 전체가 입자들로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딪히고 사방으로 튕겨나가며 요동칩니다. 여기선 물 분자들이 초당 수백 미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다니죠. 하지만 그 분자들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끓어오르는 듯한 초고밀도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자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서로를 밀쳐내며 옆에 있는 분자들과 일초에 수십억 번씩 충돌을 반복하죠. 셀 수 없이 많은 분자들이 마치 출근길 지하철 한복판이나 이성을 잃은 복서들의 링 안에 던져진 것처럼 무자비하게 여러분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요, 여기는 그냥 분자의 세계가 아닙니다. 분자의 지옥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죠? 이것이 바로 열이라는 것입니다. 열이란 단순히 추워요, 더워요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분자들이 격렬하게 춤추며 끊임없이 충돌하고 흔들리는 끝없는 디스코장 같은 세계인데요.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분자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충돌도 덜해집니다. 반대로 뜨거워지면 분자들은 미친 듯이 날뛰며 앞에 있는 걸 모조리 태워버릴 정도로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지만 분자들이 계속 부딪혀서 몸이 이리저리 날아가고 맙니다. 결국 여러분은 사방으로 튕겨나가며 완전히 휩쓸려 버리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들끓는 입자덩어리만 가득한 세계. 만나는 것마다 마치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합니다. 이런 세상 아무리 봐도 정이 갈 리 없습니다. 이런 곳에 스스로 들어오려는 사람이라면 아마 정신이 나갔거나 아드레날린 중독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분자보다 더 작은, 훨씬 이상한 세계에선 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도 똑같이 비정상적인 현상들 뿐일까요? 자, 그럼 직접 확인하러 가봅시다. 원자의 카오스. 찰칵. 그러자 여러분은 더 깊은 세계로 추락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크기는 2피코미터, 즉 5천억분의 1미터인데요. 이제 원자보다도 더 작아졌죠. 이쯤 되면 우리가 익히 알던 기준은 전혀 통하지 않게 돼요. 만약 근처에 인간이 있었다면 태양에서 목성까지 팔을 뻗은 거대한 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스케일에선 인간조차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자처럼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의 눈앞엔 원자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자의 중심엔 원자 핵이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원자 핵은 원자 전체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만약 원자 전체가 축구 경기장만 하다면 원자 핵은 그 한가운데 놓인 완두콩만한 크기인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그만 완두콩 안에 원자 질량의 99.9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 주위는 기묘한 안개 같은 구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전자구름입니다. 이건 행성이 도는 궤도처럼 단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순간마다 형태가 바뀌는 혼란스러운 안개 같은 존재예요. 전자는 점도, 구체도 아닙니다.
확률의 구름은 눈 한 번 깜빡이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심지어 원자핵 자체도 고유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에너지 덩어리처럼 고동치고 진동하고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핵폭발로 도시 하나쯤은 날려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힘이 갇혀있죠. 이제 여러분도 알겠죠? 이건 그저 단순한 입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춤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세계가 1초에 수천조 번씩 진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건 결코 질서 따위가 아니고요. 물질의 심연 속에 숨겨진 순수한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세계인가요? 여러분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 아래 더 깊은 곳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저없이 스위치를 돌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방금 전에 피코미터 세계에서 여러분은 무려 1000해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해 10의 23제곱분의 1 크기가 된 겁니다. 이건 정말 기묘함 그 자체인 세계예요. 플랑크의 거품, 현실의 경계선. 여러분은 이제 우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크기는 플랑크 길이, 다시 말해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에 불과하죠.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고요. 공간은 더 이상 공간으로 존재할 수 없고 시간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건 세계가 아니라 들끓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양자 거품이라 부릅니다. 이곳에선 입자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죠. 존재할 수 있는 시간조차 찰나에 불과합니다. 생각이 미치기도 전에 에너지가 생겨나고 또 사라져버립니다. 현실은 마치 끝없이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주 자체가 자신만의 법칙을 끓여내고 있는 셈입니다. 전자도 원자핵도 분자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건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반짝이는 확률의 깜빡임과 불안정한 요동뿐이죠. 마치 흔들리는 모닥불이 벽에 들이운 그림자처럼 명확하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이론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 끝자락에 도달해 있습니다. 바로 현실의 경계, 존재와 비존재가 맞닿는 경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겠죠? 이 너머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의 세계입니다. 어쩌면 이 안에야말로 우주 탄생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빅뱅은 한때 이 거품 속에서 튀어나온 한순간의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실체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딱 좋은 크기로 살아가고 있다. 찰칵! 그러자 모든 것이 점점 원래의 크기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공기는 다시 가볍게 느껴지고 풀잎은 다시 부드러우며 나비는 다시 한번 아름답게 허공을 날아오릅니다. 그 무시무시했던 혼돈은 여전히 여러분 아래 어딘가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우주는 위쪽의 별들뿐 아니라 아래쪽의 미시세계 속 심연에도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냉기 속에 녹아버릴 만큼 크지도 않고 요동치는 양자 거품 속에서 사라질 만큼 작지도 않죠. 바로 이곳, 그게 우리 인간에게 딱 맞는 이상적인 크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고 꿈꿀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탐험할 수도 있어요. 이곳에선 끝없는 은하를 바라보는 것도 원자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면을 동시에 바라보며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존재죠. 이상적인 장소가 어디일까? 우주의 가장 큰 수수께끼의 답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